아무것도 없었어 처음에는. 그래서 이 이론의 근거가 있어요. 이 무덤 과학에서는 어떤 걸 주장할 때에는 마지막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어떤 학생이 여학생을 하나 사귀는데 여학생 하나가 선생님 걔가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 왜? 걔가 다른 애들한테는 안 웃는데 저만 보면은 미소를 지어주고요 막 그러거든요. 확실한데?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어떤 근거가 걔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요. 에? 연관관계가 없는데? 걔 반응은 없나? 네가 좋아한다고 다 좋아하면 뭐지? 나는 뭐 아이유랑 결혼할게? 그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니 선생님 틀림없습니다. 왜? 느낌상 그래. 이러면 안 돼. 아무도 수긍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근거가 있다고 그래서 어떤 이론을 주장할 때는 어떤 근거라는 게 있어요. 각각의 근거들이 있으니까 어떤 근거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알겠지? 물론 쉽게 정리를 해주겠지만 근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왜 사람들이 이걸 믿고 이해하고 가르치고 있는지. 알겠지? 우주의 시작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주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 한번 볼까요? 이제 기본적인 내용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들아 여기 이제 막 여기 판이 있어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판이 있어. 지진도 생기고 막 그래. 막 여기다가 좁쌀 알갱이들을 막 수만 개 수억 개 뿌려놨어요. 그렇지만 지들끼리 잡아당기는 힘이 있거든. 우리 중력처럼 질량이 있는 애들은 서로 잡아당길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애들이 이제 그 중에 세게 잡아당긴 놈들은 먼저 뭉치기 시작을 해. 그렇지? 운동 에너지가 너무 크니까 서로 잡아힘이 약한 애들은 잘 붙지 못해 떨어져 버리니까. 근데 움직임을 천천히 늦게 점점 해봐. 그럼 약했던 힘들도 점점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결합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우주 초기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공간에서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해요. 이 질량으로 변하는데 이 질량을 가진 입자들이 자기들끼리 잡아당긴 힘이 큰 놈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결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처음에 만들어지는 거를 우주 기본 입자라고 부르는데요. 이 기본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결합하는 힘은 너무나 커서 우리가 쓸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이제 우주가 점점 식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약했던 힘을 가지는 힘들이 이제 약한 핵력이라는 핵력에 의해서 결합을 하면서 핵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엔 전기력이라고 하는 더 작은 힘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주가 점점 운동의 에너지가 적어지면은 약했던 애들이 점점 붙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원자라는 개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들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처음에는 가장 강한 힘을 가진 것들부터 먼저 결합을 하는데 학생들이 왜 이런 순서대로 만들어집니까? 하는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게 힘의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주 처음에 에너지만 꽉 채워져 있는 공간에서 에너지가 질량이 작은 조그만 입자로 만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부터 좀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과정을 나오는 과정까지는 이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 옛날에 말이야, 얘들아, 우리 아인슈타인 박사라고 알아요? 아인슈타인 박사라고 알아요? 아, 그래요? 우리 프린트 한번 볼까요? 이 과정에 나온 이유를. 아인슈타인 박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니? 거기다가 거기에 프리드만. 그쵸? 아인슈타인 박사는 어떤 걸 주장했냐면은, 얘들아, 전 우주는 옛날에 이 갈릴레이와 뉴턴 아저씨가 중력이 있는 애들은 서로 잡아당기는데 지구의 나이로 따지면 47억 살이 넘어요. 지구의 나이가. 지구에 처음에 떨어진 운석의 나이를 분석하면 47억 살, 47억 년 전에 떨어진 놈이야. 그러면 운석이 있다는 얘기는 지구는 그 운석이 떨어지기 전부터 있다는 얘기니까 지구의 나이는 47살 이상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47억 살 동안에 모든 별과 지구들이 잡아당기면 지금쯤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아마 한 점에 뭉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정 간격 이상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잡아당기는 중력이랑 반대쪽으로 미는 힘이 있을 거다. 또 발견되지 않은 뉴턴과 갈릴레이는 발견하지 못한 이 힘을 그냥 통틀어서 우주상수라고 하는데, 우주상수 때문에 별과 별들은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더 이상 다가가지도 멀어지도 못하는 상태로. 이때 프리드만 교수는 우리가 얘들아 이거 한번 던져볼게. 던지면 순간적으로 잠깐 멈칫할 때가 있거든. 그렇죠? 또는 올라가는 순간 잠깐 보자. 잠깐.
우주의 나이는 수십억 살인데 우리가 우주를 관측한 몇 년 잠깐 가지고 어디로 움직일지는 알기는 어렵다. 하지만 중력 때문에 뭉치지 않은 걸로 봐서 아마도 멀어지는 상태지 않겠냐라는 걸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분들이 싸움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칸 볼까요? 그래서 허블이 자기가 만든 망원경으로 모든 별들을 관측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별과 별들은 전부 다 멀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와, 별과 별들이 멀어진다는 얘기는, 왜냐면 행성은 잘 안 보여. 조금 우리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은 거의 대부분 태양보다 큰 별들인데 여러분들이 행성은 안 보니까 별들을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한 거예요. 허블이라는 사람이. 얘들아, 별과 별들이 멀어지려면 이 별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넓어져야 되겠어요? 좁아져야 되겠어요? 당근 빠따로 넓어져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주 팽창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두 분의 싸움이 끝나게 돼요. 그 전까지 이 허블 아저씨가 이 망원경으로 우주 팽창하는 걸 발견하기 전까지 계속 편지를 주고받으며 싸운 거야. 투글태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렇게 해서 막 번복하고 아니고 막 얘기하다가 결론 났어요. 미쳐볼까요? 허블 우주 팽창.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는 건 발견되게 되는데요. 이 팽창하는 거를 이제 프리드만 아저씨 학교에서 이름 정도는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을. 허블이 싸움을 갖다가 막았어요. 그랬더니 호일이라는 아저씨가 있고 그다음에 또 누구냐? 우리 중요한 이 사람인데 이거 책에는 가모프라고도 나오고 가모라고도 나옵니다. 가모. 아무튼 가모프. 외래어다 보니까 이 사람들 이름이 좀 어렵네. 이 사람들이 우주가 팽창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죠. 우주는 팽창하는데 어떻게 팽창할 거냐? 자, 우주가 워낙 넓으니까 이 사람은 우주가 이제 이렇게 이제 별과 별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자, 여기도 이제 우주가 별과 별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별과 별들이 멀어지면서 거기에 태양계 안에서 수소 원자 한 개 정도만 더 생긴다면 우주가 워낙 넓으니까 이런 원자들을 모였을 때 하나의 별만큼의 물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면서 밀도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얘들아, 이 밀도라는 게 뭐냐면은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근데 질량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우리 화학에서 질량 보존원칙 배웠죠. 전 우주에 있는 물질의 질량은 변함이 없다. 근데 이게 퍼지게 되면 밀도는 작아지지 않겠어? 근데 새로 커지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다. 조금씩. 그래서 너무나 전 태양계 이렇게 넓은 곳에서 수소 원자 한 개 정도는 아마 질량이 증가된 걸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으니까 이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호일 아저씨가. 그러면 가오프 아니다. 이게 퍼져나가면서 질량은 보존되니까 밀도는 감소하게 될 거다. 그리고 온도. 별들이 차지하는 온도들 뿌리는 따뜻한 난로들이 멀리 퍼져나가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시원하지 않겠냐? 열들이 퍼져나가니까. 그래서 기온은 낮아질 거다. 기온이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정상우주론이라고 불러요. 정상우주론. 자, 제목은 학교에서 안 배우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 아저씨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처음에 물질은 만들어지지 않지만 우주 처음에 초기에 퍼졌던 폭발 때문에 퍼져나가고 있다. 그래서 질량은 증가하지 않지만 온도는 낮아질 거다. 이거를 라디오 방송에서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비웃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그다음부터 빅뱅 우주론이라고 불러요. 빅뱅이란 뜻은 폭발이라는 뜻이거든. 우주가 만들어질 정도로 폭발이니까 굉장히 큰 폭발이겠죠. 빅뱅 우주론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시작하는 게 요거예요. 그럼 어떤 근거가 있냐? 얘들아, 근거 볼까? 근거 없지요. 질량 보존 원칙도 안 맞고 뭐 맞는 게 없어요, 얘네들은. 하지만 근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적어볼까요, 이거? 이걸 배울 거야, 이거. 1번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두 번째 우주 배경 복사.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이게 빅뱅 우주론의 결정적인 두 가지 증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증거가 되는지 아직은 배우질 않았으니까. 그렇지 않아? 만약에 우리 어떤 여학생이 나한테 웃어준다. 근데 우리 뽀삐 같은 경우는 사람이 웃는 모습을 모른다. 강아지가 웃는 모습을 모른다고 쳐보자. 저게 증거가 될까? 근데 사람의 표정을 해석할 수 있는 우리라면 뭐 증거라고 볼 수 있지만 걔한테 또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웃는 모습인지 찡그리는 모습인지를 알아야 돼.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지 증거인지 아닌지 이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 두 가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이제 빅데오전의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주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부터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축구공 하나를 한번 그려놨습니다. 축구공을 갖다가 보게 되면 이거 거꾸로 보자. 축구공이 있어요. 축구공. 이걸 확대시켜 보자. 그러면은 축구공은 원자 핵. 그러니까 주변에 주고 있는 전자와 핵으로 되어 있죠. 핵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들 모임입니다. 양성자와 중성자. 그렇죠? 이 양성자를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렇죠? 쿼크 세 개가 나옵니다. 업 쿼크, 업 쿼크, 다운 쿼크 이렇게. 그다음에 중성자는 업 쿼크, 다운 쿼크, 다운 쿼크 이게 돼 있어요.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쿼크. 자, 두 번째. 더 이상 쪼갤 수 있냐? 못 쪼개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 기본 입자다. 기본 입자. 우리 아들이 레고 블록을 가지고 만드는데 막 이게 무슨 우주를 만들어놨어. 뭐야? 야 씨. 다음날 뽀개. 또 자동차로 만들고 별짓을 다 해. 하지만 기본으로 변하지 않는 모양이 있어. 사각형. 요거 기본 모양. 이 기본 입자야. 변하지 않는 거. 기본 입자. 기본 입자가 뭐냐? 안 변해 다른 걸로. 이것들이 결합해서 다른 거는 만드는데 걔들 자체는 변하지 않아. 이런 걸 기본 입자라고 불러요. 그러면 기본 입자가 누구냐? 쿼크. 쿼크보다 더 작아지 않아. 쿼크. 그 다음에 전자도 안 변해. 그래서 쿼크와 전자. 자, 이런 것들을 우주를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라고 얘기합니다. 기본 입자는 다른 걸로 변하지 않아요. 이 기본 입자가 결합해가지고 다른 놈이 되는 거야. 얘네들이. 부속품이에요. 제일 작은.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처음부터. 그래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우주를 이루고 있는 물질들은 기본적으로 원자들이 모여서 되고 있는데 원자들은 핵과 전자의 합을 말하는 것이고 핵을 이루고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들은 쿼크의 모임입니다. 쿼크 세 개가 모여서 양성자나 중성자가 되고요. 이런 양성자와 중성자들이 모여서 핵이 되고 핵에 전자가 붙으면 원자가 되는 겁니다. 잠깐만. 그랬더니만 우리 학생들이 혼동하는 게 있어. 핵과 원자의 차이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이 단원에서는. 평소에는 안 중요했죠. 여기서 중요해. 핵과 원자는 같은 게 아니야. 그치? 그래서 핵과 원자가 뭐가 다르냐? 핵에 전자로 둘러싸여 있으면 원자라고 부르는 거야. 핵이 전자를 가지지 못하면 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수소 원자를 배울 거고 수소 원자 핵을 배울 건데 이게 시험의 요점입니다. 이 단원에서. 두 가지를 구분하냐 못하냐가. 알겠지? 그래서 중학교 2, 3학년 때처럼 대충의 원자, 원소 개념을 가지고는 이 단원에 접근이 안 돼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은 핵과 원자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핵은 양성자나 중성자만 있으면 핵이라고 부르는 거고 핵 주변에 전자가 삥삥 돌고 있으면 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와 핵은 다른 겁니다. 그치? 핵이 전자를 얻어야지만 원자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건 아니죠. 그래서 우주를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들이 처음에 기본 입자가 만들어져서 쿼크와 쿼크는 굉장히 잡아당 힘이 강해요. 강한 핵력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우주가 폭발하니까 엄청나게 막 빨리 움직여. 이런 열도 뜨거워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막 우리 폭탄 터지면 사람 날아가잖아. 막 어떨 때는 막 탱크도 막 흔들리고. 그렇죠? 열 때문에 공기가 팽창하면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 우주가 처음에 폭발하니까 굉장히 많은 열이 나오거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웬만한 애들은 결합을 못해. 힘이 약하면 떨어져 버려. 너무나 운동 에너지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 속에서 결합한 게 있어. 누구냐면은 쿼크들이에요. 그런 이놈들이 결합하는 힘이 얼마나 강하겠냐고. 이 힘을 핵 안에 담겨 있는데 이 힘을 강한 핵력이라고 부르고 아직까지 어떤 사람도 강한 핵력을 끄집어내서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에너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약한 핵력, 양성자, 중성자끼리 뽀개진다. 약한 핵력 이것만 원자 폭탄에 쓸 수 있고 강한 핵력을 끄집어내 쓸 수 있는 걸 누가 발견한다면 뭘 이래저래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요만큼만 있으면은 이걸로 지구에 있는 애들이 다 전기를 쓰는데 요것만 가지고도 이걸 누가 끄집어냈을 거냐고. 요만큼만 넣어도 지구가 우리나라가 폭발해 버리는데 너무나 거대한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이 안쪽에는. 단지 못 쓸 뿐이지.
그래서 약한 행력, 이거와 이거 사이 약한 행력 있지? 요걸 끄집어 쓰는 걸 원자폭탄, 수소폭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지? 굉장히 위력이 큽니다. 이 위력은. 이거는 끌 수가 없죠. 약한 행력을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처음에 강한 행력에서 코크가 결합을 해가지고요. 양성자랑 중성자가 되는데 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단원이. 상식으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학교에서 배우는 경우도 있고 배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업코크가 다음 코크가 뭐 하는 거냐면은 이 업코크가 다음 코크에 전자가 하나 달라붙으면은 다음 코크가 돼요. 이 업코크에 잠깐만 쉽게 말해서 양성자가 있다고 쳐보자. 중성자가 있다고 쳐보자. 그럼 우주가 폭발해가지고 퍼지겠죠? 이렇게 폭발해서 폭발력 때문에 퍼지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기본 입자인 쿼크들과 전자가 나오면서 쿼크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1대1 정도로 만들어집니다. 얘들이 우주가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 말이야, 얘들아. 업쿼크 2개, 다음 쿼크 하나. 업쿼크 하나에 다음 쿼크 2개. 이렇게 업쿼크와 다음 쿼크는 1대1로 만들어져요. 우주 전체가. 그래서 결합을 할 때 업쿼크 2개, 다음 쿼크. 업쿼크의 다음 쿼크. 이렇게 하면 D가 다음 쿼크 6가지가 있어. 업쿼크, 다음 쿼크. 스트레인지, 이상하다. 참, 탑, 바텀. 6개의 기본 입자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그냥 아무튼 쿼크가 전자가 기본 입자이다. 이런 쿼크들이 결합을 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1대1로 만들어지는데 이 양성자에 전자 하나가 들어가면 얘들아 중성자로 변해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들이 막 혼합돼가지고 퍼져나가다가 보자. 그러면 반대로 보자.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할 수도 있을까? 이럴 때는 전자 하나를 내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는 자유롭게 변할 수 있는데 단지 전자가 있어야 돼. 이해되고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잘 보세요. 그런데 얘들아 우주가 점점 퍼져나가다 보니까 전자가 빠져나가는 건 상관이 없지만 전자와 양성자가 만나기가 점점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집니다. 거리가 멀어지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처음 팽창하자마자 1초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비율의 변화가 생겨요. 원래는 1대1인데 눈 깜짝하게 빡 퍼지면서 1초, 2초, 몇 짧은 시간 동안에 양성자가 이걸로 가기는 몹시 어려워지지요. 전자를 만나기 어려워지니까. 하면 얘는 자유롭게 갈 수 있지요. 이 현상이 생기다 보면은 양성자가 중성자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양성자 없어지는 건 별로 없고 생성되는 건 있겠지요. 이렇게. 그래서 비율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7대1 정도로 변해버려요.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그런데 얘들아 이렇게 돼서 우주가 점점 하다 보니까 드디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강한 핵력에 의해서 양성자, 중성자만 있었는데 식다 보니까 드디어 양성자, 중성자도 결합할 수 있게 됩니다. 우주 온도가 낮으니까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적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을 하는데 양성자는 정기적으로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양성자와 양성자가 결합할 수는 없어요. 불쌍하다. 그런데 양성자와 양성자가 결합을 할 때에는 양성자와 양성자의 정기적인 청력을 없애주는 중성자가 필요한데요. 양성자의 개수만큼의 중성자가 필요합니다. 자, 양성자가 2개 결합을 하려면 중성자가 몇 개 필요할까요? 당근 빠따로 2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알겠지? 그래가지고 자 볼게. 양성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플러스 중성자는 노란색으로 1개. 이게 이제 7대1이란 말이야. 알겠지? 그런데 이게 양성자가 결합하려면 중성자가 최소한 양성자 2개 되려면 중성자가 2개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2배로 그릴 거예요. 2배로. 알겠지? 2개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2배로 그리면 몇 대 몇이다? 당연히 7대1이 되겠죠. 이렇게. 그치? 그래가지고 이 약한 핵력들이 점점 결합하면서 이게 결합을 해버리게 돼요. 요렇게. 그럼 뭐가 되냐? 이놈이
헬륨의 원자 핵이 됩니다. 나머지들은 뭐가 된다? 그렇지. 수소의 원자 핵이라고 부르는 거. 수소 원자 핵. 아직 전자 아니에요. 알겠지? 이렇게 해서 3분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우주가 식으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3분, 지금 중요합니다. 얘들아, 1초, 5초는 시험이 안 나와. 알겠니? 뭐가 나오냐면은, 이거 중학교 때처럼 대충 하면 안 돼요.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우주 생성 당시 처음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몇 대 몇이다? 1대1. 요걸 외웁니다. 알겠지? 두 번째, 시간이 지나면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자,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은 몇 대 몇이다? 7대1. 요것도 외워요. 외울 게 많아, 이 단원에서. 귀찮지만 정확히 외워. 두 번째, 자, 이거 시간도 외워야 얘들아. 3분의 시간이 경과가 되게 되면은, 여기 정정해 볼게. 수소 원자 핵. 원자 핵 보자. 수소 원자 핵은 몇 개 남았냐면은 12개. 헬륨, 이게 합해서 헬륨의 원자 핵이야. 그치? 몇 개? 1개. 이렇게. 이해돼요? 오케이? 자, 질량비를 써줄까, 질량비? 이 과학에서 말이야, 전자 하나 있고 없고는 차이가 나진 않아. 이 전자는 원자 핵에 비해서 질량이 굉장히 되게 작아요, 이놈이. 약 7,70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정도는 그냥 막 그냥 무시하면 돼. 자동차 한 대에 라면 한 봉지 옮고 간다고 자동차가 안 가니? 무거워서? 그러진 않아. 그러니까 그 정도 질량비는 개무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는 질량으로 따질 때 그냥 개무시하세요. 어차피 우리가 가진 저울로 측정도 못해. 그 정도 차이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질량비를 따지게 되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거의 1대1이 되게 되니까 질량은 얼마가 되겠어요? 4. 4개니까 4. 얘는 몇 개가 되겠어요? 12개. 비율은 몇 대 몇이다 그래서 12대 4. 이래요? 개수비율. 원자 핵의 비는 12대 1이지만 질량비를 따지면은 얘는 하나, 3대 1이 돼버립니다. 요거를 정확히 네 가지를 외워야 돼요. 자, 다시 볼게. 우주 처음 당시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먼저 전자 세 가지 기본 입자가 만들어져요. 이 기본 입자들 중에서 전자가 양성자랑 결합하려면은 이놈이 전기적인 인력이 있는데 얘네들이 결합하기에는 전기력은 너무 약해. 우주의 운동 에너지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결합을 못해요. 강한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 쿼크들이 결합하는 힘이 가장 강한 힘입니다. 우주에서. 두 번째로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는 힘이 두 번째로 강한 힘이에요. 원자 폭탄에 쓰이는 핵력이라고 하는 힘이에요. 이 힘이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일단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을 해서 식어야 돼. 이 식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에 걸리냐? 3분의 시간이 걸립니다. 내가 계산한 게 아니야. 가모프가 계산한 거야. 나는 못해. 이 사람 유명한 지구학자야, 지구상에서. 여기 선생님이 수업한다 그래서 그만큼 똑똑하진 않습니다. 미안해요. 알겠지? 그래서 이 가모프 아저씨가 3분 정도 팽창하다 보면은 좀 식을 테니까 식는다니까 온도가 식으면 운동 에너지가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드디어 결합할 수 있겠구나. 양성자 중성자가 결합을 하게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3분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알겠죠? 이때 주의할 점은 원자가 만들어진다, 핵이 만들어진다. 일단 핵이에요. 핵 원자가 아니라고. 알겠지? 그러면 여기에 전자가 달라붙으면 원자가 되는 건데 그러면 얼만큼 정도 그랬더니 선생님 양성자의 전자가 달라붙는 건 진짜 작은 힘이야. 핵 원자 폭탄에 비하면 이거는 진짜 그냥 세 발의 삐야. 이거는 야 막 퍼져나가 온도가 낮아져. 그래도 운동이라도 너무 많아서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을 못해. 너무 뜨거워서. 얼마큼 식어야 되냐? 내가 계산한 게 아니야. 38만 년 정도 팽창을 하면 온도가 약 3000도씨 정도 해당하게 되는데 그 정도. 그만큼 처음에 온도는 높았어요. 무지막지하게. 온도가 38만 년. 자, 볼게. 숫자 몇 거 말해줄게요. 1대1. 잠시 후에 얼마? 7대2. 누가 7이야? 양성자. 이유까지 적어놨습니다. 여기다가 잘 필기 잘해가면 우리 학생 많은 거 얻을 수 있어요. 알겠지? 그런데 3분 후 얘가 외우자. 3분.
3분후가 되면 이게 두 개를 외워야 돼. 수소 원자핵과 헬륨의 원자핵의 개수의 비율로 따지면 12대1. 질량 비로는 3대1. 그렇죠? 벌써 비율을 4개 외워야 되죠. 시간까지. 그래서 38만 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되냐? 드디어 여기 주변에 떠돌고 있던 전자들이 와서 결합을 해가지고 양성자의 전자가 붙으면 수소 원자가 되는 거예요. 수소 원자가. 그 다음에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있는 곳에 전자가 2개 달라붙으면 헬륨의 원자가 되는 거예요. 헬륨 원자. 핵은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진 순서를 따져볼게요. 기본 입자가 만들어져. 쿼크와 전자가. 그치? 전자는 아직 결합을 못해. 이게 힘이 약하거든. 이놈이. 쿼크가 결합을 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져요. 그치? 그 다음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을 해서 핵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가장 약한 전자가 결합을 하면서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만드는데 원자가 만들어진 데 걸리는 시간이 38만 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가 아니라 그랬어요. 알겠지? 자, 이런 과정들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처음 들어서 많이 어려웠죠? 근데 빅뱅 이론을 학교 선생님들이 자세히는 안 해주고 프린트를 나눠주실 거야. 왜냐면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이 태반이 생략되어 있거든.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거. 알겠지? 근데 아래쪽에 보면은 시커멓게 내가 프린트 진 거 시커매가지고 커져 나가는 거 있죠? 이 두 가지 그림 딱 해놓고 그림자 몇 개 들어있어. 이걸로 애들이 어떻게 이해되냐고 이게 빅뱅 이론이 이게. 태반을 생략시켜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조합을 좀 해볼게요. 자, 일단 교재 있는 사람들은 교재부터 볼까요? 칼럼. 없는 사람은 괜찮아. 교재 사세요. 내가 기출문제 나눠줄 거거든. 그 다음에 시험 대비 때 되면은 시험 대비 때가 또 있어. 고난도 문제 좀 모아놓은 게 이렇게 단계별로 있습니다. 시험 보기 전날에는 고난도 다시 주는 게 서술형 문제랑 단계별로 있는데 일단 얘들아 이 오투 교재는 고등학교 1학년이 기본으로 보는 기본서예요. 그치? 그래서 이걸 가지고 등급을 여기 있는 문제를 딸딸딸 맞히게 되면은 그래도 한 3, 4등급은 됩니다. 기본적으로 정확히 풀 수 있으면. 그래서 볼까요? 일본 우주 시작 볼까요? 빅뱅 우주론 약 138억 년 전 미칩니다. 138억 년 전. 초고밀도의 한 점에서 빅뱅에 의해서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환되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이론이다. 빅뱅 우주론 확립 볼까요?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이 대립하다가 빅뱅 우주론이 지지하는 증거들이 발견되면서 드디어 우리가 빅뱅 우주론을 교과서에 실게 됐습니다. 자, 정상 우주론이 볼까요? 거기다 적어볼까요? 얘들아 호일 적어보세요. 호일의 아저씨가 정상 우주론을 했는데 어떤 이론이냐면은 우주는 점점 팽창하는 건 맞으니까 팽창하면서 아주 큰 공간에서 어떤 이유에서건 수소 원자 한두 개가 더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놈들이 모이게 되면은 우주 전체의 질량은 조금씩 커질 것이다. 그래서 우주 전체의 질량은 커지면서 부피는 커지면서 밀도는 유지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온도는 유지가 되는 이런 상태를 정상 우주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 근데 이건 증거는 없어. 그 사람이 이론이고 왜냐면 이 양반이 그 당시에는 1980년대까지는 지구상에서 굉장히 유명한 지구학자였거든. 이 양반이. 이래서 그 사람들 말을 굉장히 많이 믿었는데 여기서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감옥 부른 사람 이런 거 몰랐어 사람들은. 이게 그래서 이 양반 말이 사람들이 워낙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서 와씨 저거는 머리도 잘하겠다 이러니까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론 이거 지우세요. 알겠지? 시험 문제 풀기 위해서 이것만 좀 외워. 우주 전체의 질량은 조금씩 증가한다. 밀도는 온도는 일정하다.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꼭 적어가세요. 자, 두 번째 거기에서 가모 또는 가모프라고 하는 이 양반은 아무런 판단 근거도 없이 하나의 물리 이 아인슈타인 박사의 이 질량 에너지 동등성 이론을 가지고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냐면은 우주는 팽창할 것이다. 그래서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뀔 수 있는데요. 이게 아인슈타인 박사의 일반 특상대성 이론을 배우다 보면 나오는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그 당시에는 아무도 거기 관심을 안 가졌어. 왜냐면은 맞긴 맞는데
과학기술 관측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게 맞는지 확인이 안 됐거든 그 당시에는. 근데 이 양반은 그걸 믿은 거지. 그래서 하나의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뀔 수 있고 질량도 에너지로 바뀔 수 있는데 이 질량 에너지만이 태워지는 공간을 반물질이라고 하는데요. 반물질이 커다란 팽창 어떤 이유에선가 폭발하면서 질량으로 변해버립니다. 이 질량으로 변하는 이 폭발력에 의해서 지금도 퍼져나가고 있다. 이런 이론이죠. 그래서 처음에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뀐 이 입자들이 기본 입자들부터 만들어서 점점 만들어서 우주가 점점 생성되고 있는데 첫 번째 처음에는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졌지만 그 다음에는 지구상에는 110종류 이상의 원소들이 발견되고 있죠. 그렇지? 우주 초기에는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에 더 다른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게 우리가 배운 다음 단원이에요. 일단은 한 단원 정리를 한번 해보고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 자 계속 자 정상우주로 우주의 크기는 증가, 우주의 질량은 증가. 하지만 밀도와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자 거기에서 빅뱅 우주를 볼게요. 우주의 크기는 증가하고요. 우주의 질량은 일정하기 때문에 우주의 밀도는 감소할 것이다. 이해되나요? 온도도 점점 낮아질 것이다. 그치? 처음 폭발한 다음에 퍼져나가잖아. 열이 공간으로 퍼져나가면 식을 거 아니야. 자 2번 우주 초기의 원소 생성 볼까요? 자 어떤 순서로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 얘들아 우주 초기의 원소 생성 원소가 아니라 우주 초기부터 뭐부터? 기본 입자부터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기본 입자가 만들어집니다. 기본 입자가 뭐지? 쿼크와 전자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뭐가 만들어진다? 그렇지. 양성자와 중성자. 전자는 계속 있어요. 그다음에 뭐가 만들어진다? 핵이 만들어집니다. 수소의 핵, 헬륨의 핵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지? 3분 경과되면 38만 년이 지나면 뭐가 될까요? 이제 전자가 달라붙어요.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뭐가 된다? 수소 원자가 되는 거죠. 이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빅뱅 이론이라고 부른다. 혹시 우리 학생들이 필기하기 어려울까봐 프린트에 넣어놨습니다. 알겠죠? 필기 못한 사람들은 다시 한번 보세요. 밑줄만 치면 돼 있어. 볼까요? 한번 여기 한번 그대로 설명 그대로 볼 테니까 따라와봐. 처음에 빅뱅 좁은 공간을 표시했어요. 그래서 사방으로 그림 그리기에는 좀 거시기해서 오른쪽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퍼진다는 걸 표시한 그림이고 기본 입자 볼까요? 미쳐볼까요? 쿼크와 전자 이게 기본 입자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약 1초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원래는 1대1이었지만 1초 정도 시간이 후가 되면은 약 7대1로 변해버립니다. 이해되니? 아래쪽에 적어놨죠? 1초 후에 7대1 그치? 두 번째 근데 아직은 결합을 못해요.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3분 정도로 팽창하면서 식어지게 되면은 드디어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3분 정도 경과가 되면은 결합하지 못한 양성자는 수소 원자 핵으로 남아있게 되고 중성자와 결합한 양성자들은 헬륨의 원자 핵이 돼버립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비율이 중요한데요. 수소와 헬륨의 핵의 숫자는 12대 1이에요. 질량계로는 몇 대 몇이다? 그렇지. 혹시 어려울까 그림 그려놨으니까 참고로 자꾸 보세요. 이 시간 동안에 자연스럽게 외워가야 돼. 이 숫자가 3대 1인지 12대인지 모르고 헷갈리고 계속 생각하잖아. 이 사람은 큰일 나는 거야. 남들보다 복습을 2배 해야 돼요. 이 단어를 깨우치려면. 오케이? 여기에서 오늘 빠르면은 이거 다음 무거운 원소까지 조금 배울 건데 여기까지가 지구과학 1학기 중간고사 범위예요. 그래서 이 짧은 범위로 7문제를 만들어내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문제를 내겠어요? 졸라게 어렵습니다. 숫자를 잘못 외우면 어떻게 된다? 그냥 알겠지? 이렇게 여기에서 다음 시간 오늘 시간에 웬만하면 빨리 할 거거든. 우리가 3개월 동안 좀 총정리해야 돼서 그래서 그 파트가 지구과학 선생님들이 1학기 중간고사 되는 시험범위 문제예요. 여기서 7문제를 낼 겁니다. 알겠니? 뭘 낼지 모르겠죠? 그래서 잘 따라와야 됩니다. 부분별로 필요한 거 정리해 줄 테니까. 알았지? 그래서 일부러 변별력 있는 문제를 내려고 중요하지 않지만 어려운 걸 내는 한두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도 끄집어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 분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일단은 필기를 많이 해두세요. 알았지? 계속 볼게요. 그 다음에 38만 년 후가 되면 드디어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데 어떤 선생님 우주 공간에 반짝이 같은 전자가 계속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통과 못하고 불투명한 우주가 되는 거예요. 물속에 우유 집어넣는 것처럼. 반짝이는 우유 집어넣는 것처럼. 그치? 그런데 전자들이 원자에게 딱 달라붙는 순간 어떻게 돼? 전자들이 빛에 진행하는 걸 막지 못한다. 반짝거리면서 반사를 못 시킨단 말이야. 우주가 투명해지면서 드디어 시커먼 우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주가 뿌였어. 그냥 빛을 명절 반사해야 하니까 조그마한 반짝이들이 우주에 꽉 차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놈들이 원자에게 딱 들어가는 순간 드디어 빛이 통과할 수 있는 우주가 되는 거지. 이런 우주를 투명한 우주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투명한 우주가 생기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의 시간이 필요했다? 숫자 0초, 1초, 3분, 38만 년. 자, 시간 외우는 건 몇 개밖에 없는데. 자, 얼마의 시간이 필요했다? 원자에게 전자가 달라붙어야지 투명해지지. 언제다 그때가? 38만 년. 이 되면 투명한 우주가 시작이 됩니다. 볼까 이제? 자, 보여줄까 여기 봐. 불투명한 우주 보자. 불투명한 우주. 38만 년 이전은 무슨 우주다? 불투명한 우주예요. 그치? 전자가 떠돌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38만 년 후가 되면 투명한 우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이때 원자에게 전자가 달라붙으면 스펙트럼, 빛이 나오는 거 알고 있어요? 빛? 원자에게 전자가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몰라요? 우리 원소 같은 거 있잖아. 원소. 불 가열하면은 스펙트럼 빛 나오는 거 알고 있죠? 이렇게. 이거 뜨거워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빛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원자에게서 거리가 멀어져. 뜨거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빛이 나오게 되는데 수소에 나오는 스펙트럼이랑 헬륨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이 뭐 다릅니다. 원소마다. 그치? 양성자의 개수가 다르니까 전자를 잡아낸 힘이 모두 다르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나오는 빛이 다른 빛이 나와요. 모든 원소마다 양성자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전자를 잡아낸 힘이 모두 다르게 되고 다른 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양성자의 수가 같으면 같은 원소라고 불러요. 간혹은 중성자 수가 다른 경우도 있거든.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중요하지 않아. 과학에서는. 스펙트럼이 같으면 같은 원소야. 즉 양성자 수가 같으면 같은 스펙트럼이 나와요. 이걸로. 그래서 같은 스펙트럼 이게 나오는 게 원소를 구분하는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워요 그런 거. 그렇죠? 그래서 이때 그러면은 선생님 수소와 헬륨의 스펙트럼이 나오지 않을까요? 결합하면서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봐봐. 만약에 이게 원자 핵이 있어. 전자가 달라붙어. 스펙트럼이 나온단 말이야. 알겠지? 이런 스펙트럼 어떻게 될까? 우주 38만 년에 만들어진 스펙트럼이 우주에 꽉 채워져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학생들이 지금은 없는데 지금은 디지털 시운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옛날에는 아날로그 TV가 있었거든. TV 1번, 2번, 3번, 4번 없는 신호 딱 키잖아? 화면에 칙 하고 나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원래 그런갑다 했어. 그런데 우주에서 오는 곳에 안테나를 쳐가지고 우주에서 오는 전파를 막아버리고 딱 하면 그 소리가 안 나요. 이 칙하는 신호가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우주에서 왔던 거야. 대체 이 우주에서 이게 왜 오냐 이런 얘기지. 우주인이 쏘는 것도 아닌데 전 우주에서. 신기하잖아 이거. 그래서 대체 이 우주가 어떤 우주일까 고민한 거예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일단은 우리 질량기부터 한번 해볼게. 알았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수소와 헬륨에 아무튼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래서 수소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아래쪽에 다시 볼까요? 이제 시간 적어놨으니까 3분 후가 되면 수소 핵과 헬륨 핵이 12대 1, 질량비로는 3대 1. 이해되나요? 알겠지? 자, 그래서 페이지를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이때 결합한 이제 빛에 관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까 이제? 아하. 자, 이해했나? 선생님 두 수업 시간 것 같은데 미안해요. 자, 이제 우주의 기본 입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기본 입자. 랄라랄랄라. 기본 입자. 기본 입자 누구냐면은 쿼크. 그다음에 전자였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 녀석이 처음에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기본 입자들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죠? 몇 대 몇을 만든다? 1대 1. 약 1초 후에 시간이 경과가 되면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바뀌어요. 몇 대 몇으로?
그새 까먹어서 또 7대1, 7대1. 어이씨 진짜. 그 다음에 3분의 시간이 경과가 3분. 3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경과가 되면은 여기에 있는 수소의 핵과 그 다음에 헬륨의 핵이 만들어져요. 그치? 몇 대 몇으로 만들어진다? 숫자 비로 또는 질량 비로 따져서 숫자 비로는 12대 1, 질량 비로는 3대 1입니다. 이해되지? 여기에 38만 년이 지나갔다 드디어 38만 년 후가 되면 이거 3000K 미만으로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원자핵 주변에 두는 전자들이 너무나 운동 에너지가 많아서 결합을 못하다가 드디어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서 여기 있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빛을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고요. 이 스펙트럼을 독일의 어떤 과학자가 또 연구를 했어. 진짜 많다. 생략된 게 많긴 한데 되게 재밌어 이 과정이. 그래서 이 양반이 뭘 발견했냐? 빈이라고 하는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가 태양에서 오는 빛, 자 빛의 양이 좀 다릅니다.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배우지 않았지만 파장이라는 게 있어요. 파장, 그렇지? 그래가지고 빛 짧은 것도 있고 긴 놈도 있고 이렇게 파장, 긴 놈, 짧은 놈도 있는데 태양에서 오는 빛을 보니까 태양 6000K에 해당하는 0.5 마이크로미터의 빛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태양빛이 똑같은 빛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파장은 좀 많이 나오고 조금 나오고 이렇게 정해져 있어. 이렇게 이런 빛들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빛을 뭐라고 부른다? 스펙트럼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빛이 많이 나오는 태양 같은 경우는 노란색 빛이 가장 많이 나오니까 노란색 스펙트럼형을 가지고 있다. 자, 초록색이나 파란색이 많이 나오게 되면 청록색으로 보이게 되는데 청록색, 그러니까 이게 파장이 좀 짧은 쪽으로 가면 여기가 제일 많아요. 이렇게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다른데요. 지구과도 한번 봤습니다. 자, 지구과 같은 경우는 인공위성을 측정을 했을 때 지구의 온도는 약 한 300K예요. 300K 절대 온도로. 그럼 300K면 이거보다 얘들아 6000보다 얼마분의 얼마다? 낮지? 얼마나 낮아요? 20분의 1배로 낮은 온도야. 그치? 그래서 지구 나오는 거 측정해 보니까 얘는 10마이크로미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무슨 뜻이에요? 온도가 낮아지면 나오는 파장, 이 가장 많이 나오는 파장이 몇 배로? 20배로 길어집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별에서나 행성에서나 나오는 온도에 따라서 빛의 파장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러면 우주에서 오는 빛을 만약에 우리가 딱 분석기로 보게 되면 이 녀석이 얼마에 해당하는 온도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알겠지? 그래서 우주에서 오는 이 빛을 갖다가 분석을 한 거야. 나사에서. 그래서 WW 맵이라는 위성을 띄워가지고요. 여기서는 공기 중에 있는 질소나 산소가 자꾸 빛을 방해해. 이게. 그래가지고 우주 공간에다가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이놈을 직접 관측을 해낸 겁니다. 알겠지? 근데 어떻게 됐냐? 이 녀석이 이만한 파장이 나와. 이 파장을 온도로 따지면 얼마냐? 약 3K에 해당하는 온도예요. 그럼 선생님 3000K인데 왜 3K로 됐을까요? 기다려봐. 하나 더 설명 더 했으니까. 얘들아 우리 도플러 효과라고 알아요? 도플러 효과. 자동차나 오토바이 보면 뿡 멀어지면 하고 이렇게 다가올 때는 진동수가 커지게 됩니다. 멀어지면 진동수가 작아지게 돼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 오토바이가 사이렌 있는 소리가 있는데 A하고 B하고 얘가 똑같은 소리를 갖다가 양쪽으로 보내잖아 이렇게. 하지만 이걸 움직인다고 쳐봐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서는 파장이 긴 소리로 변해. 저음이 되고 이쪽은 진동수가 커지면서 파장이 짧은 진동수가 큰 소리를 변해요. 이런 효과를 도플러 효과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돼? 파장이 점점 길어진다고. 파장이 길어진다고. 이렇게 파장이 길어진다고. 우주가 팽창하니까. 그래서 138억 년 동안 팽창하다 보니까 파장이 이렇게 길어져가지고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만큼 길어졌다. 그만큼 넓었다는 얘기야 우주가. 그치요? 이런 이론입니다. 알겠지? 잠깐만. 그러면 사람들이 또 지구과학자들이 야 주변의 별빛 가지고도 그 정도 온도는 될 수 있는 거야 이씨. 그래서
이 새끼들이 이 양반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또 올린 거야 이놈을. 코비성을 띄워가지고 야 기다려 씨. 코비성을 띄워가지고 우주 공간에서 주변에 별빛만 가지고서 온도가 과연 얼마큼 올라갈 수 있는지 직접 또 실험을 해냅니다. 약 0.7K의 온도가 올라갈 수 있어요. 주변의 별빛을 받은 공기들은 0.7K, 즉 3K까지 온도가 올라갈 수는 없어요. 자, 다시 이때 만들어진 3K에 해당하는 요 전파, 이 빛이 너무 길면 전파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이 가시광선보다 길면은 전파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우주에 꽉 채워져 있는 전파가 어떤 전파냐? 전 우주에서 수소나 원자핵에 전자가 달라붙어 나왔던 전파, 이거를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불러요. 우주를 배경으로 해서 지구로 다 쏟아지고 저한테 퍼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계속. 우리 지구를 딱 그리면 주변에 배경이라고 있잖아. 우주를 배경에서 다 오고 있다. 사방. 알겠죠? 그래서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어떻게 되냐? 어떤 방향에서건 거의 균일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얘들아, 우리 밀가루 반죽 한번 만들어 쳐보자. 예를 들어서 밀가루 반죽을 많이 만드는 집, 짜장면 집이 있고 조금 만드는 집이 있다고 쳐봐. 밀가루 반죽을 많이 만들면 뭐 밀가루도 많이 날리지 않겠어? 반죽 만들다 보면, 그치? 팔리 날리는 집은 반죽도 조금 할 테니까 이게 조금 만들어질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수소 원자핵이나 헬륨 원자핵의 전자가 달라붙어서 빛이 나온다면 반죽 많이 만드는 것처럼 밀가루 반죽 많이 이게 날리는 것처럼 거기서도 배경 복사가 많이 나오지 않겠냐. 그치? 그런데 전 우주에서 똑같은 양이 나온다는 얘기는 모든 곳에서 균일하게 수소 원자핵과 원자핵들이 전자랑 결합한 게 아니냐.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했어. 전 우주에서 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을 가지고 딱 집어넣고서 138억 년 후에 우주의 모습을 딱 너가 컴퓨터로 계산을 시켰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왔을까요? 현재 우주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와요. 야, 문제 있는데 아니야. 착오가 있을 거야. 어떤 착오가 있는데? 이게 반죽 많이 하면 빛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수소 원자핵이랑 헬륨 원자핵이 전자랑 많이 결합하면 빛이 많이 나올 텐데 정확히 한번 분석을 해보자. 그래서 코비라는 위성을 다시 띄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놈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주 배경 복사량을 정확히 측정을 하기 시작을 해요. 100만 분의 1 단위까지. 그치? 그래서 우주에서 보면은 어디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100만 분의 1 정도 많이 나오고 어디는 다른 것보다 100만 분의 1 정도 적게 나오는 약간의 차이가 보여. 이게 똑같진 않아. 그래서 이 모습 그대로 슈퍼컴퓨터 집어넣으면 현재의 모습과 똑같은 우주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138억 년 후에는. 오케이? 그래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은 전 우주에 수소, 헬륨과 수소와 원자핵들이 똑같이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거의 균일하게 100만 분의 1 정도 차이 나도록 균일하도록 전체 다 만들어졌었구나 우주가. 그래야지 현재의 우주 모습이 만들어지는구나. 이해되나요? 이렇게 처음에 만들어진 빛들이 우주가 팽창하다 보니까 점점 길어졌어. 이렇게. 이걸 도플러 효과라고 부르는데 학교에서 배우진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현재 보자. 3K에 해당하는 전파로 변해 있다. 이거를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른다. 우주 전 범위에 펼쳐 있는데 거의 같은 강도로 보인다. 실제로는 얼마큼 차이 난다. 그치? 1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야지 현재 우주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3번 우주 배경 복사. 빅뱅의 첫 번째 증거예요. 첫 번째 1번 증거. 가모프의 우주 배경 복사 예측 볼게요. 빅뱅 우주에서 우주가 미칩니다. 3000K. 오늘 왜 이렇게 좀 많네요. 3000K일 때 원자가 생성된다. 이게 되게 어려운 단어거든. 원자가 생성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원자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기존에 있던 수소나 헬륨 원자핵에 전자가 달라붙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옛날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원자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핵에 전자가 달라붙는 걸 원자가 생성된다고 표현한 거예요. 이때 전자가 달라붙을 때 빛이 나오는데요. 이때 나간 빛이 우주가 팽창하면서 미쳐볼까요? 3K에 해당하는, 정확히 말하면 2.7K에 해당하는 전파예요. 2.7K에 해당하는
전파 복사로 관측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해보니까 현재 보자 약 3K에 해당하는 전파로 변해 있다. 오른쪽 한번 볼까요? 자, 도플러 효과를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자 거기다가 고무줄에다가 이게 파도 하나 그려놨어. 고무줄 늘려봐. 파도가 좀 늘어나죠. 파장이 어떻게 된다? 길어지는 걸 표시한 겁니다. 이해되나요? 무슨 그림인지? 우주가 팽창하다 보니까 전파가 길어졌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온도가 낮은 걸로 측정이 돼버리거든. 요놈이 전파라고 하는 게. 자, 두 번째 볼까요? 펜지어스와 윌슨의 우주 배경 복사 관측 볼게요.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동일한 세기로 관측, 비추면서 동일한 세기로 관측되는 우주 배경 복사를 가지고 했더니만 3K 우주에서 물질의 방출된 파장이 일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WMAP 위성이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는 대체로 우주 전역에서 고르게 관측이 됩니다. 그쵸? 끝났나? 아니죠. 이 WMAP 잠깐만 WMAP으로 이게 잘못했더니만 우주 전체 고르게 배경 복사가 나옵니다. 아래쪽에 더 적어볼까? 그래서 콥이라는 위성을 다시 띄워요. 그랬더니 부분적으로 약간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래서 100만 분의 1 정도 많고 적은 차이가 나게 되는데 100만 분의 1 정도 농도가 높은 다른 것보다 밀가루 반죽이 많으면 중력 때문에 다른 걸 끌어당기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래서 드디어 이놈들이 별이 만들어집니다. 거기서. 그래야지 현재 우주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으면 현재 우주 모습이 안 나온다고 이게. 알겠지? 그래서 내가 계산한 거 아니야? 슈퍼컴퓨터로 돌린 거야. 그래서 이 정도 부피에 이 정도 질량을 가지면 얼마의 가속도로 달라붙어서 얼마 크기에 얼만큼 질량에 뭐가 생길 것이냐 이걸 컴퓨터로 집어넣은 거예요. 내가 일이 어떻게 하냐? 우리 은하에만 2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내가 무슨 천재니? 시간이 남아도냐? 알겠지? 코비 좀 적어보세요. 코비. 가끔 시간 나올 수 있으니까 코비 위성이 배경 복사가 약간 완전히 규칙적이다. 조금은 불규칙적이다. 조금은 불규칙한 걸 찾아낸 거예요. 정확하게. 알겠지? 현재 모습은 안 되니까. 그래서 100만 분의 1 차이가 나는 거를 코비 위성이 관측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이제 이게 첫 번째 1번. 얘들아.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 1번 우주 배경 복사 이게 빅뱅 우주론의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현재는 3K에 해당하는데요. 자, 문제 함정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는 모든 방향에서 모두 고르다. 이게 매한 틀리는 문구 중에 하나야. 알겠지? 뭐라고 나와 있어야 돼? 거의 고르게라고 이게 정답이에요. 완전히 고르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다고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현재 우주 모습이 안 나온다니까 완전히 고르면. 숫자 100만 분의 1은 몰라도 돼. 이거 누가 이거 어떻게 내겠어. 거의 비슷한. 알겠죠? 완전히 비슷하고 틀리는 문구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온도까지 한번 볼까요? 3K거나 또는 약 3K거나 아무튼 같아요. 이거는 0.2.7이나 3이나 거기지. 뭐가 중요해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약 3K 또는 3K에 해당하는 전파로 나온다. 온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팽창돼서 이렇게 길어진 거야. 처음에는 3000K에 해당하는 놈이 나왔겠지. 이게 처음에는 3000K니까. 근데 우주가 멀어지다가 파장이 길어져 버린 거죠. 이게. 이해되죠? 그래서 현재는 3K에 해당하는, 즉 우주 공간에서 다른 것보다 3K가 돼서 스펙트럼 보면은 뭐가 나와. 이렇게 그 선을 말하는 거예요. 우주에서는 우주 자체 주변의 별빛을 받아서는 올라갈 수 없는 온도를 가지고 있어. 우주 자체가. 오케이? 얼마의 온도로? 3K입니다. 열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면은 영하 273도씨가 되는데 우주의 온도는 영하 273보다 3도 높아요. 우주의 온도는 영하 271도씨에 해당하는 온도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우주는 그러면 주변의 별빛을 받아서 그렇게 안 된다니까. 해봤다니까. 0.7까지밖에 안 올라간다니까. 영하 272.3도씨가 돼야 돼. 별빛만 받으면. 그거보다 10배 이상 온도가 높다고. 오케이? 그래서 영하 271도씨가 된다. 영하 270도씨가 된단 말이야. 우주의 온도가. 그래서 이 온도를 아무도 설명 못 하는데 빅뱅 우주론만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계속 볼게요. 야, 되게 재밌지 않아? 옛날에 배울 때 이상하게 배웠지? 그치? 기억 안 나지? 되게 재밌던 내용이었지 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우리 학생들 집에서 복습해봐. 되게 신기하고 재밌어. 정말. 이게 근데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 입시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재미없는데 차근차근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이 통합과학이. 계속 볼게요. 자, 4번 우주의 원소 분포 봅시다. 자, 우주 초기에는 일단 양성자와 중성자가 1대1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1초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7대1로 바뀌게 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3분 후가 되면 이것도 중요해요. 3분 후 시간. 3분 후가 되면은 수소핵과 헬륨액의 개수비는 12대 1, 질량비로는 3대 1이 됩니다. 이해가 되니? 알겠지? 그렇게 해서 잠깐만 선생님 그러면은 주변에 별빛이 있는데 우주 공간에는 어떤 기체들이 채워져 있거든. 기체 채워져 가지고 자 지구로 빛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기체들이 뜨거울 때 이 기체들 이렇게 기체를 가열했어. 그러면 빛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선들이 쭉 나와. 선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차가운 기체는 주변의 별빛이 연속 스펙트럼이거든. 빨전호, 접하는 뭐가 연결되어 있는 연속 스펙트럼인데 같은 원소일 때는 연속 스펙트럼 중에서 그 것들만 흡수를 해버려요. 이렇게 시커멓게. 이거를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별빛을 가지고 스펙트럼을 딱 보게 되면은 옛날에는 연속 스펙트럼인지 아닌데 흡수 스펙트럼이 있더라고. 이걸 현미경으로 보게 되는 거야. 알겠지? 흡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은 거기는 원소가 어떤 원소인지 알 수가 있다 없다.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별빛을 가지고 스펙트럼으로 분석을 한 거야. 이렇게 별. 그랬더니 우주에 채워져 있는 기체가 딱 두 가지로 돼 있어. 어떤 기체였을까요?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수소 기체가 74%. 헬륨이 25% 들어있어요. 그럼 기타 우리가 알고 있는 탄소, 뭐 질소, 산소, 우라늄, 철 이런 것들은 전체 합쳐도 1%밖에 안 돼요. 진짜 잘못 적었다. 24%. 2% 정도 됩니다. 즉 우주는 뭐와 뭐로 되어 있다?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이게 빅뱅 우주론의 두 번째 증거예요. 그럼 이 넓은 우주에 지구상에는 여러 가지 110종 이상의 원소가 있는데 우주적으로 따지면은 이건 희귀 원소야. 우주에서 가장 흔한 원소는 수소예요. 두 번째는 헬륨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원소는 우주에서는 희귀한 원소입니다. 알겠어요? 이건 내 주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관측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흡수 스펙트럼 가지고. 알겠지? 두 번째 증거 볼까요? 우주를 이루고 있는 두 번째 우주를 이루고 있는 물질의 질량비를 따져볼게요. 질량비를 따지게 되면은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약 3대 1입니다. 그러면은 우주에는 왜 수소와 헬륨이 이렇게 많은 거냐? 그렇지. 처음에 가장 작은 기본 입자부터 만들어지다 보니까 수소와 헬륨이 된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수소, 헬륨 말고 산소나 탄소, 더 무거운 원소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그 다음 챕터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빅뱅 이론의 두 가지 증거입니다. 알겠지? 정리 되고 있어요? 처음부터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이론이 나오기 전까지 주장했던 학자는 굉장히 많아요. 유명했던 분도 있어요. 아인슈타인 박사도. 하지만 이 가모프 이론에 따르게 되면은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하게 되면서 폭발력에서 퍼져나가는데요. 결합력이 강한 놈들부터 결합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쿼크와 전자가 만들어졌다가 이런들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게 되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다시 결합을 하게 되면 핵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핵이 이루지 못한 양성자 하나는 수소의 핵이 되는 것이고 중성자랑 결합한 양성자 두 개씩은 헬륨의 핵이 되어버립니다. 이놈들이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3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요. 우주가 팽창하다 보면은 전기력에 의해서 전자가 핵에 달라붙을 수 있는 온도가 좀 식어야 되거든. 그 온도가 약 3000K 미만이 되고요. 3000K 이상이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원소는 원자 핵과 전자가 떨어져 버려요. 전자의 운동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상태를 플라즈마 상태라고 불러요. 플라즈마 상태가 되면은 빛이 통과하지 못해 거기를. 전자가 막아서 이런 우주를 불투명한 우주라고 부르고 38만 년 후가 되면은 드디어 투명한 우주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38만 년일 때 원자, 핵의 전자가 결합할 때 나오는 빛이 원래는 3,000K에 해당하는 뜨거운 빛이었는데 우주가 팽창하다 보니까 지금은 약 3K에 해당하는 빛으로 파장이 길어져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데 전 우주에 골고루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균일하진 않다 그랬죠. 약간은 거의 비슷한 세기의 우주 배경 복사가 나오는데 부분적으로 약간 많은 부분과 적은 부분이 있게 되고 많은 부분은 거기에서 물질들이 밀도가 높으니까 모여서 별이 만들어지게 되고 적은 부분들은 뺏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모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에 있는 모든 문서 별빛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우주를 이루고 있는 그렇죠? 우주에 있는 원소들의 대부분은 누구와 누구다? 수소와 헬륨으로 전 우주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로 되어 있는 게 98%입니다. 나머지 수소, 헬륨보다 더 무거운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 우라늄, 철 모든 것들 합해도 2% 미만이 되는데 얘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우주가 만들어진 138억 년 동안에 수소와 헬륨이 다른 걸 조금 변했어. 이 변하는 과정이 그 다음 챕터예요. 자, 그럼 두 가지 증거가 좀 정리가 됐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빅뱅의 두 가지 증거 뭐예요? 이러면 곤란해. 지금 이게 계속 같은 거 반복하고 있는데 뭐예요? 그렇지, 우주배경 복사. 두 번째, 우주를 이루고 있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 가장 가벼운 원소인 수소와 헬륨이 전체 우주의 약 98%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이 두 가지가 빅뱅의 증거입니다. 이해돼요? 뭘 배운지 알겠어요 지금? 뭘 배운지 알아낼 거 아니야. 계속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선스펙트럼이나 이런 거는 참고로 집어넣은 거예요. 설명 다 있습니다. 자, 여기 학교 기출문제였어요. 알겠지?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이제 교재도 재밌습니다. 교재도 책 컬럼. 없으면 괜찮아. 다음 시간에 봐. 자, 그래가지고 교재에 보면은 페이지 12쪽에 보면은 뭐 이제 거기 기본 입자들 생성 과정을 좀 설명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원자의 생성. 우주가 팽창하여 온도가 낮아지면서 점차 무거운 입자가 생성이 되었다. 이 과정은 좀 이따 배우고요. 13쪽 볼까요? 기본 입자. 처음에는 허크와 전자가 만들어졌다. 이게 기본 입자예요.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가 온도가 1초 정도 지나니까 처음에는 1대 1이었지만 1초 후에는 약 7대 1 정도로 변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원자 생성 볼까요? 원자. 이제 원자 핵이 만들어지려면 헬륨의 핵이 만들어지려면 중성자랑 결합해야 되는데 좀 식어야 돼요. 그래서 약 3분 후가 되면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헬륨의 원자 핵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4번 원자 생성 빅뱅을 볼까요? 약 38만 년가 되면 드디어 원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되죠? 이때 빠지면 안 돼. 이때 뭐가 나온다? 배경 복사가 나와요. 이 배경 복사가 138억 년 동안에 천천히 길어져서 지금은 3K, 3000K가 아니라 3K에 해당하는 걸로 파장이 길어져 있습니다. 파장이 길어질수록 온도가 낮은 거거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번 우주 배경 복사. 빅뱅은 38만 년 이렇게 돼 있다. 넘어가 볼까요? 이제? 알았죠? 확인 문제 있네. 그냥 쏙 써. 잠깐 들으면 이해될 거야. 그냥 1번 빅뱅 우주론에서 빅뱅 후 우주의 밀도는 점점 밀도 감소, 온도는 점점 감소했다. 그래야지 원자 만들어질 거 아니야. 자, 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입자를 있는 대로 골라 쓰시오. 빅뱅 후 가장 먼저 생성된 가장 먼저 나오는 거는 기본 입자예요. 쿼크와 전자입니다.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다. 자, 2번 우주가 팽창하면서 쿼크 3개가 결합했다. 양성자와 중성자를 말합니다. 자, 세 번째 빅뱅 후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 생성된 입자 핵이죠. 핵. 아직 전자는 없잖아.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진 거는 헬륨의 핵 또는 그냥 핵이 되는 거고요. 4번 우주의 온도가 3000K가 될 때 생성된 입자는 약 이거는 원자를 말합니다.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의 나이가 약 얼마? 38만 년. 이렇게 많죠. 38만 년이 됐을 때 우주로 퍼져나가 우주 전체를 채우고 있는 빛으로 현재 온도가 약 3K에 해당하는 물체가 방출하는 복사와 같은 파장으로 관측이 되며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증거이다. 이해되나요? 재밌지 않아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14쪽에 보시게 되면은 우주의 원소 분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주의 스펙트럼을 보니까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74 대 24, 약 3대 1 정도로 분포하게 되는데 그 이유에 관한 얘기입니다. 원소의 종류.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대부분은 수소와 헬륨입니다. 그래서 우주 초기에 양성자 두 개와 중성 두 개가 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면서 우주에 분포하는 수소 헬륨의 질량이 약 3대 1이 되었다. 이런 얘기고요. 과정을 그림으로 표시했습니다. 자, 2번 우주의 원소 분포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은 별빛이 들어와 그럼 차가운 기체를 통과하게 되면은 흡수 스펙트럼이 나오는데요. 이 흡수 스펙트럼은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니? 그렇지? 두 번째, 그 어떤 원소가 양이 많고 적은 것도 알 수 있어요. A 원소가 많다. 그럼 A 원소의 스펙트럼 중에서 흡수선의 두께가 점점 두꺼워질까 얇아질까? 두꺼워지죠. 그래서 흡수선의 두께를 보게 되면은 그 원소가 양이 많은지 적은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흡수 스펙트럼에 선의 종류를 가지고 원소를 알아내게 되고 선의 두께를 가지고 양을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소와 헬륨의 비가 약 3대 1인 걸 알아내게 되는 겁니다. 수소의 띠가 두껍게 나오거든. 알겠죠? 헬륨보다 약 3배로. 계속 볼게요. 자, 그래서 스펙트럼 중에서 이것부터 참고로 알자. 스펙트럼을 알 수 있는 사실. 스펙트럼. 스펙트럼을 알 수 있는 사실. 흡수 스펙트럼. 자, 두 가지 알 수 있다고 그랬지. 원소의 종류. 그 다음에 원소의 양까지 알아내게 되는 두께를 가지고. 자, 그래서 선 스펙트럼 나타내는 원리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자, 2번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원소의 종류와 함량, 양입니다. 자, 개념 속성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양성자와 중성자 생성 초기에는 양성자, 중성자의 수가 비슷했다. 생성 초기에는 비슷했습니다. 1대1로. 그런데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기 직전, 헬륨 원자핵 생성되기 직전이면 3분인데 3분 이전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약 3대 1이었다. OX, X. 뭐 바꿔줘야 돼요. 얼마나 바꿔야 돼요? 7대 1로 바꿔야 됩니다. 3번 양성자 한 개와 중성자 한 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을 만들었다. 그건 아니고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예요. 그래서 X가 됩니다. 우주에 분포하는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의 질량비는 약 3대 1. 조금 많네요. 자,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 고온의 광원이다. 디귿. 방출 스펙트럼, 주변의 기체. 선 스펙트럼, 차가운 기체. 기억이죠. 6번.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원소는 수소와 헬륨이다. 우주에서 존재하는 두 원소의 질량비는 약 3대 1이고 이는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증거입니다. 알겠지? 처음부터 자꾸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는 좀 이제 3대 1 자꾸만 넘어갔는데 원래 계속 얘기했어요.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빅뱅 우주론의 증거는 두 가지를 외워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겠지? 자, 그래서 잠깐 볼까요? 넘어가 볼까요? 이제 자, 교재가 있는 사람들은 숙제가 적혀 있습니다. 18쪽에 보면은 요약 정리가 되어 있으면 한번 보세요. 그렇죠? 뭐 내가 읽어드리는 것보다는 한번 뭐 요약 정리이긴 하지만 썩 문제 푸는 도움 되지 않아서 넘어갑니다. 숙제가 19쪽에서부터 1등급 도전까지 풀어보세요. 23초까지입니다. 중학교 과정이랑 다르게 꼭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볼게요. 이제 자, 두 번째 챕터 들어갑시다. 잠깐만 얘들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이런 거 볼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고기를 많이 좋아한다고 쳐보자. 우리 뭐 서양인들은 고기를 좀 많이 먹거든. 동양인들에 비해서. 동양인들은 야채나 과일 좀 먹긴 하는데 서양인들은 옛날부터 고기를 많이 먹었어. 그래서 서양인들 만나면은 우리한테는 그 고기 누린내라고 하나? 이상한 버터 냄새가 나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어떤 냄새 나는지 알아? 나는 못 느껴. 외국인들이 마늘 냄새 난대. 우리한테서. 김치 냄새 난대. 마늘 냄새. 우린 몰라. 나도 풍기고 너희도 풍기니까. 그치? 무슨 말이에요? 먹으면 먹는 게 표시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우주를 이루고 있는 원소에 관한 얘기 한번 볼까요? 우주의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이니까 지구에도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이고 지구에서 알고 있는 생명체들도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이어야 되는데 실제는 안 그래. 이게 신기하잖아. 즉 수소와 헬륨 말고 다른 원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치? 자, 우주를 이루고 있는 거 누가 많다?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입니다. 이해되니?
지구를 보는 거야. 지구는 어떤 원소가 많냐면은 산소와 주수 성분이 제일 많아요. 이걸 규산형 강물이라고 그러는데 자 볼까요? 행성 지구에 제일 먼저 누가 많다? 미칩니다. 수소와 주소. 나만 쳐다보지 말고 책 좀 보게. 저 보고 이게 자. 자 그러면 생명체를 볼까? 생명체. 사람 생명체는 산소. 그다음에 탄소. 그다음에 뭐 수소, 예, 기타 등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산소, 탄소. 자 그러면 잠깐 보자. 우주에 있는 게 수소와 헬륨이면 행성이나 다른 것들도 뭐 고기 먹으면 누린내 나는 것처럼 뭐 이 마늘 많이 먹으면 마늘 나는 것처럼 수소와 헬륨이 들어가면 수소 헬륨 냄새가 나야지 왜 전혀 이상한 원소로 돼 있냐고 또 이게 그렇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러면 이 원소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이 수소 말고 아니 우주에는 수소 헬륨인데 대부분 지구에서 보니까 수소 헬륨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산소, 주소, 탄소 이런 게 많이 있단 말이야. 오히려 더 안 신기해? 신기하단 말이야. 빅뱅에서 보면 우리 학생들은 안 신기해. 처음 들어왔으니까. 하지만 이 과정을 아는 사람은 신기하다고. 이거 많으면 그 냄새 나야지 말이야. 그치? 먹는 거 냄새 나야 되는데 쓸데없이 다른 이런 것들. 그래서 지각을 이루고 있는 원소나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가 완전히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비율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쵸? 일치하지 않아요. 일단 뭐 외우는 걸 시험 문제 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일치하지 않는다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수소와 헬륨이 다른 원소로 변해갔다는 얘기예요. 우주 처음에는 수소 헬륨이 있었지만 점차 다른 걸로 변해갔다. 이런 결론인 거야 지금. 빅뱅 우주론에서는. 빅뱅 우주론의 2편이에요. 2편. 우리가 배우는 게. 알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놈들이 될 거냐?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수소와 헬륨이 다른 원소를 만드는 조건에 관한 얘기입니다. 조건. 알겠지? 조건. 어떤 애가 핵폭탄이 뭐냐? 이런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아니 핵폭탄이 뭐겠어? 수소폭탄이 뭐냐?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수소폭탄. 수소를 넣어. 그래가지고 이 온도가 약 한 1000만 도씨 이상이 되면 수소가 막 결합을 해가지고 헬륨으로 바뀌면서 엄청난 열이 나오는 거야. 이게 수소폭탄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 1000만 K 온도를 만들면 어떻게 돼? 그거 자체가 폭탄이야. 1000만 K를 누가 만들면 이게 자체가 뜨거워서 공기 팽창하면서 다 bom을 밀어버리고 그냥 막 자동차 날아가고 난리가 난다고 이게. 그렇지? 그러니까 이 수소폭탄을 만들려면은 이걸 1000만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원자폭탄이 감싸고 있어야 돼. 원자폭탄이 열을 내는데 안쪽으로 열이 모이거든. 그렇지? 이 온도가 돼야지만 수소폭탄이 점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수소폭탄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렇죠? 이놈들이 100만 K 이상이 돼야 돼. 이런 식이 그래야지 이것도 오염폭탄이 타. 그럼 이놈을 TNT라고 하는 놈으로 감싸야 돼 또 이게. 트리니트로 톨루에. 그러면 열들이 모여가지고 원자폭탄이 터지고 원자폭탄이 수소폭탄을 점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이미 지구상에 있는 가장 강력한 모든 폭탄을 만들 수 있는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똑같아. 알겠지? 우리나라는 기술을 당연히 가지고 있지만 원료가 없어요. 이 가운데 원료가. 이거는 구할 수 있는데 이거를 못 구해. 그래서 원래 기술이 있어. 왜냐면은 여기 카이스트에 가면은 핵융합로 K스타라고 있어. 그게 수소폭탄이야. 가동을 안 해. 열세 나오면 우리 대동바람 녹는다 야. 그래서 가동을 안 해 아직은. 열을 가둘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우리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도 원자력 폭탄에 나오는 기술은 원자력 발전소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근데 수소폭탄은 열이 너무나 많아서 그 열을 가둘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어떤 나라도 성공을 못했습니다. 이 기술을. 그래서 아무튼 자유당 간에 이것만 기술되면은 바닷물에 있는 수소 전기물 시켜서 수소 가지고 그냥 되는데 우리는 뭐 전기 공짜로 쓸 수 있는데 아직은 뭐 실험 단계예요. 그치? 우리나라 딱 하나 있어. 카이스트 이게 K스타라고. 각 나라마다 몇 개씩 가지고 있어요. 선진국들은 실험 중에 있어. 자 문제는 뭐냐? 알고 싶은 게 이거 문제야. 얘들아 수소가 결합해서 헬륨이 되고 헬륨이 다른 녀석이 되려면 1억 K 정도 이상이 되면은 리튬이라든지 뭐 베릴륨, 뭐 붕소, 탄소 다른 무거운 원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소라고 하는 거는 핵과 핵이 결합을 해야지만 보다 무거운 원소가 될 수 있는데
핵과 핵에 결합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 왜 이렇게 높은 온도가 돼야 되냐? 생각을 한번 해봐, 얘들아. N극과 N극을 가까이 다가가면 어떻게 돼? 미네미 커질 거 아니야. 그럼 밀려나간다고. 플러스 원자핵과 플러스 원자핵이 결합해가지고 쭉 결합해서 융합을 하려면 가다가 떨어져 나가버린단 말이야, 청력 때문에. 그래서 얘들아, 만약에 지구가 얘를 잡아당겨. 약하면 좀 세게 던지면 높이까지 올라갔다 오고 아주 세면 올라갔다가 탈출하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놈들이 운동 에너지가 많다면 점점 다가가다가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치? 온도가 높을수록 운동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1000만 K에 해당하면은 가가지고 결합할 수 있게 된다. 그 온도가 1000만 K 온도에 해당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원자 핵들이 결합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우주에 떠돌고 있는 수소들이 만약에 우리 학생들 이거 트럼블린 해본 적 있어요? 트럼블린? 해본 적 없어? 트럼블린 있잖아. 통통 튀는 거 이거. 시커먼 곰판에서 뛰는 거 빵빵빵빵 뛰는 거 이거 팡팡이 몰라? 뭐하고 살았지 얘들. 그래서 거기다가 트럼블린 어떤 뜨거운 애가 무거운 애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 된다. 그치? 어떤 애가 아주 딥다 무거운 놈이 여기 날씨. 그럼 여기 이제 애들이 막 갖다 놓은 흙 같은 것들도 막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은 점점점 모이기 시작을 해요. 내려간 부분은. 이거는 막 더 빨리 모여.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우주 공간에 배경 복사가 나오는 게 약 100만 분의 1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랬지. 그 중에 많은 부분, 다른 것들보다 밀도가 높은 부분이 있고 밀도가 작은 부분이 있어. 밀도가 높은 부분으로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주에 있는 이런 물질들은 성간 물질이라고 불러요. 성간 물질. 우주에 있는 물질들을 성간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1번 성간 물질들이 중력에 의해서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뭐가 되냐? 성운, 눈에 보일 정도로 양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성운이 형성이 돼요. 이 성운들이 3번 중력 수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중력에 의해서 밀도가 큰 놈 쪽으로 모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작은 기체가 조금 모인 것도 있고 기체가 많이 모인 것도 있어. 무겁다. 무겁게 되면 중력이 크니까 많이 빨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그거보다 작은 별들은 조금씩 빨아들이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서 내려가면서 기체들이 마찰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성운들이 중력 수축을 하게 되면은 마찰에 의해서 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선생님, 작은 별도 있고 큰 별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해볼까 우리? 매우 작은 거. 너무 조금 모았어. 그래서 아주 조금 작은 거. 적당한 거보다는 큰 거. 이렇게. 큰 성운들이 모였어. 그러면 작은 것들이 모이면 어떻게 되냐? 올리 모이다가 다른 주변의 것들을 다른 놈들이 뺏어가니까 뺏어올 수가 없어요. 그치? 온도가 올라가다가 식어버립니다. 이놈들이. 이해가 되니? 식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온도가 1000만 K 이상이 되면은 수소가 결합을 해가지고 헬륨이 되고 이렇게 드디어 뜨거운 태양 같은 별이 되는데 1000만 K 미만이 되면은 별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단계를 원시별 단계라고 부르는데요. 이 원시별, 중력 수축에서 온도가 올라가는 게 원시별이라고 부릅니다. 원시별. 그래서 굉장히 작은 것들은 원시별에 이른 다음에 1000만 K 미만의 온도가 되면은 그냥 식어버려요. 이런 것들을 갈색 외성이라고 부릅니다. 별이 못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1000만 K 이상이 됐다. 1000만 K 이상의 온도가 됐다. 드디어 이놈들은 드디어 이제 핵, 이놈들이 가운데 모이는 핵이거든. 핵 가운데 이렇게 핵이 있거든. 여기 수소연이 모여 있는데 이놈들이 융합을 하기 시작을 해요. 높은 온도가 되면 양성자가 빵 결합해가지고 드디어 보다 무거운 이제 핵이 만들어집니다. 수소가 모여가지고 빵 만들어지면 헬륨이나 리튬, 베릴륨으로 만들어져요. 이놈들이. 그래서 무거운 핵이 되는데요. 이런 거를 핵융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시별 단계를 거쳐가지고 100만 K 온도 이상이 된다. 당연히 이것도 1000만 K 이상의 온도가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은 전부 다 별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뭐라고 부르냐? 상성 또는 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 보자. 이 원시별과 별은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 원시별은 핵융합을 하지 않는 단계야. 그치?
핵융합을 하면 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이전 단계를 원시별이라고 하는 거. 아직 별이 아니야 얘네들은. 핵융합을 하면 어마어마한 빛이 나오게 되거든. 태양처럼 이렇게. 그래서 핵융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핵융합을 시작했냐 아직 시작하지 않았냐 기준을 가지고 별과 원시별로 구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 작은 성운들이 모이게 되면은 별이 되질 못해요. 얘네들은 그냥 갈색외성으로 없어지면서 별이 안 됩니다. 이거보단 좀 많이 모이게 되면은 태양과 같은 별들은 그냥 적당한 별이라고 표시 한번 해볼게. 태양보다 좀 큰 별들은 좀 큰 별이라고 표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보다 큰 별들은 이제 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이전 단계 이후에 보면은 이 별이 돼가지고 말이야. 처음에 보자. 가정 좀 볼게. 별이 처음에는 막 모여. 그래가지고 성운들이 만들어져가지고 이 안쪽에서 그래서 아까 한번 설명했는데 우리 폭탄 터지면 막 덜컥 날아가는 경우 본 적 있죠 영화 속에서. 왜 그럴까요? 온도가 높아지면 팽창하면서 밀어버립니다. 이런 걸 공기압. 그렇죠. 이 내부에서 핵 융합을 하게 되면은 너무 뜨거워. 뜨거우면 주변 걸 밀어버려. 이걸 복사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기체들이 쫙 올라와 버려. 복사 밀어버려. 저로 팍 하고 이렇게. 태양처럼 1억 5천만 도시에다가 온도를 밀어버리면 기체들이 처음에 이거 진공이에요. 진공.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그렇죠. 복사층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핵. 핵에서는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만들면서 열이 나오는 과정이에요. 그럼 여기 열들이 밖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야. 이걸 복사층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이제 대류층 기체. 우리가 보는 건 대류층만 보이는 거죠. 3가지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양 자체는 별들은. 그래서 핵과 복사층과 대류층으로 되어 있는데 자 얘가 기체를 미는 힘이 있지? 이걸 복사압이라고 불러요. 복사압. 그리고 중력 때문에 잡아당 힘이 있지? 중력. 그렇죠? 두 가지가 평형을 이룹니다. 평형. 만약에 복사압이 더 커졌다. 어떻게 될까? 좀 크게 커져갔지. 중력이 더 커지면 작아지겠지. 그렇죠? 하지만 별들의 크기가 일정히 유지가 되는 이유는 중력과 복사압이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크기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별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실제로 핵은 좀 작은 거죠. 이때 시간 좀 보자. 핵 좀 한번 크게 한번 그려볼까? 핵? 원래는 수소와 헬륨이 한 75% 25% 들어있었어. 우주에는 이렇게 모인 성운 자체가 이랬어. 이렇게 원래는 이랬는데 이제 수소가 헬륨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렇죠? 점점 헬륨의 양은 점점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치?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잖아. 원래 우주의 3분의 1은 헬륨이었는데 이 별이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바뀌면서 헬륨의 비율이 점점 증가한단 말이야. 이해돼요 이게? 그치? 그래서 헬륨의 양이 많아지면은 헬륨이 가운데로 잠깐만 이 가정만 해볼게. 4개의 수소가 헬륨으로 만드는 관계.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잖아. 그러면은 헬륨들이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바깥쪽으로 가고 헬륨들이 안쪽으로 들어가. 이렇게. 그리고 바깥쪽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신기하지 않아? 자, 그래서 잠깐 볼게. 처음에 별의 수명을 따져볼게. 태양의 수명이 얼만큼이냐? 태양이 가지고 있는 수소 양으로 따졌을 때 모두 헬륨으로 바뀌려면 약 100억 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헬륨이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려면 헬륨 양이 점점 달라진다 그랬지? 수소가 헬륨 양으로 측정을 했을 때 태양은 47억 살의 시간이 지난 거야. 47억만. 이 짓을 지금 47억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태양이. 비슷한 놈이지. 그렇지? 죽지도 않아 지금. 그 태양의 수명은 약 100억 년인데 현재 47억 년 동안 이 짓을 했으니까 그치요? 약 53억 년 후가 되면 이런 단계로 바뀝니다. 요게. 이런 단계가 되면은 이 가운데 헬륨이 이렇게 들어갔잖아. 무거운 이 수소가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면은 태양의 표면 껍질이 쫙 커져버려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수성과 금성, 지구까지 포함하는 단계를 변해버립니다. 이런 걸 적색거성이라고 부르는데요. 나오는 에너지 양은 비슷한데 면적이 넓어지면 같은 면적당 나오는 에너지 양이 더 적어지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낮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태양의 노란색이 붉은색으로 스펙트럼을 가지게 되는데 스펙트럼형의 이런 별을 적색 크기는 커져. 그런데 이 빛을 방출하는 표면적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넓은데 나오니까 같은 면적과 나오는 에너지량이 더 적어지게 되면서 스펙트럼으로 따지면 빨강색으로 보여요. 이런 것들을 적색 거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잠깐 볼게요. 그래서 적색 거성이 돼버려요. 잠깐. 그럼 알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중심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전체 별의 나이 중에서 약 80%는 이런 상태로 살아. 20%가 된 시간은 이런 상태로 살아요. 이게. 그 태양이 전체 이게 뭐라고 부르냐면은 별인 거를 성이라고 부르거든. 성. 근데 주로 이런 상태로 살아. 이런 거를 주계열성이라고 불러요. 주계열성 이후가 되면은 20% 시간은 적색 거성 단계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볼게. 별의 수명 별을 볼게. 별은 처음에 원시별에서 처음에 수소가 핵 융합을 하면은 수소가 핵 융합을 하게 되면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주결성이라고 부르게 되고 주결성 이후가 되게 되면은 헬륨이 다른 원소로만 탄소나 산소로 합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거는 적색 거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정리하면 어려운데요. 별과 별이 아닌 거는 뭐로 구분하냐? 핵 융합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계열성과 적색거성은 어떻게 구분하냐? 수소 핵 융합만 하는지 아니면 보다 더 무거운 원소가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드는지에 따라서 주계열성과 적색거성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별이 좀 복잡해. 별 이름도. 알겠지? 그러니까 별을 대충 이어서는 안 돼. 별이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별이 아니야. 이거는 원시별이야. 알겠지? 원시별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오케이? 그러면 우주를 이루고 있는 가벼운 수소와 헬륨이 보다 무거운 원소를 합성할 수가 있다 없다. 이렇게 해서 우주에서 수소, 헬륨 말고 다른 원소가 2%가 만들어진 거다. 이 정도 속도로 계속 얘네들이 다른 원소를 만들어가면 우주의 수명, 나이는 과연 얼만큼이냐? 내가 계산한 게 아니야. 4조 년 후의 시간이 지나면 우주는 차갑게 식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핵융합이 완료가 돼요. 오케이? 어떤 학생이 공부 안 한대. 어차피 우주 4조 년 후면 끝나잖아요. 공부 안 할래요. 하지 마. 4조 년이 얼마나 오랜 시간인데 씨. 그게 그 우주 멸망한다고 공부를 안 해? 그치? 미련한 짓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세요. 정리 한번 해보자. 별과 아니다 구분하는 거는 중심부에 핵 융합이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냐로 구분하고 별은 두 가지 단계로 구분합니다. 주계열성 가장 오랜 시간 이런 상태로 살아요. 그치? 주계열성. 그 다음에 조금 이게 사는 거 이거 할아버지 때 사는 거 이거 뭐라고? 적색 거성. 알겠죠? 이게 별입니다. 그 이후의 단계를 별의 진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별의 진화 과정은 원시별, 주계열성, 적색 거성 그 이후는 질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할 예정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뭘 배웠냐면은 빅뱅 우주론과 위에서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이 먼저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중력 수축에서 모이다 보니까 마찰되어서 온도가 높아지면은 핵이 융합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서 수소, 헬륨 위에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졌다. 빅뱅 2를 배울 겁니다. 보다 무거운 원소까지. 그렇게 되면 뭘 배우겠어요? 화학, 금속과 비금속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이게 순서대로 할 거니까 어렵진 않아 얘들아 이 과정이. 알겠지? 대신에 필기를 막 하세요. 막. 그래서 잡생각이 안 들어. 알겠지? 되게 재밌어 이 과정이. 다음 주에 볼게요. 숙제해 보세요.